에피소드 3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밝히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1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의 배우는 펠퍼틴 수상입니다. 아나킨을 파드메 옆에 두도록 한 것이나 그를 거듭 지켜 세운 것도 포스의 어두운 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펠퍼틴 수상은 치밀하게 정치적인 계략을 꾸며서 나름 합법적인 단계를 밟았습니다. 두쿠 백작과 분리주의 세력을 뒤에서 조종한 것에도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군대를 보유할 명분을 만들어 장차 공화국을 점령하려는 속셈이 깔렸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면에서 스타워즈는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국이 들어선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펠퍼틴의 행적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스타워즈에서 펠퍼틴과 제다이 의회의 관계 중 일부는 아우구스투스와 원로원의 그것을 닮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원로원의 구성원을 자신의 권한으로 지정했던 것처럼 에피소드 3에서 펠퍼틴 수상도 월권으로 아나킨을 제다이 의회에 들어가게 합니다. 군대를 기반으로 권력을 강화했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던 것도 동일합니다. 이미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세계사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소드 3는 펠퍼틴 수상을 구해내려는 오비완과 아나킨으로 막을 올립니다. 점점 더 반기가 거세진 분리주의 세력은 공화국의 수도인 코러산트까지 와서 펠퍼틴 수상을 납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한 전투 끝에 드로이드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리버스 장군의 함선에 도착합니다. 무사히 펠퍼틴 수상을 구하는가 싶었지만 전편에서 달아났던 두쿠 백작이 나타납니다. 아나킨은 지난 패배를 거울 삼아 이번엔 오비완과 함께 협공을 가합니다. 여전히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오비완이 잠시 기절한 사이 실력이 부쩍 성장한 아나킨은 혼자 힘으로 두쿠 백작의 양팔을 잘라버립니다. 두쿠 백작을 굴복시킨 아나킨은 제다이로서의 본분을 지키려고 하지만 옆에 있던 펠퍼틴은 그를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아나킨은 두쿠의 목을 잘랐는데 펠퍼틴은 이를 두고 복수한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오비완을 버리고 떠나자는 명령은 거부하면서 아직은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 오비완과 아나킨 그리고 펠퍼틴은 그리버스 장군에게 다시 붙잡히지만 R2-D2의 활약으로 그를 격퇴하고 파괴된 함선의 탄체로 아슬아슬하게 추락을 모면하고 착륙합니다. 코러산트로 돌아온 아나킨은 파드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이때부터 파드메가 출산하는 도중에 죽을 것이라는 환영에 시달리면서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죽자 죽음조차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겠다고 했던 그릇된 욕망이 재차 꿈틀거립니다. 요다의 조언조차 소용없었고 오비완은 펠퍼틴의 권한이 갈수록 막강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조심하라고 일렀지만 아나킨은 도리어 파드메로 인한 불안 때문에 펠퍼틴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집니다. 펠퍼틴은 견제의 목적으로 아나킨을 제다이 의회에 앉힙니다. 제다이 의회는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마스터의 직위를 부여하진 않자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오비완은 아나킨을 달래며 펠퍼틴을 감시하라고 하지만 이를 거부합니다. 다시 만난 펠퍼틴은 계속해서 아나킨으로 하여금 제다이 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시스와 다를 게 없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자 시스의 힘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혹합니다. 파드메를 죽음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열망이 강한 아나킨은 역시나 큰 관심을 보입니다. 덩달아 그리버스 장군이 유타파우 행성에 있다는 정보를 제다이 의회에 전달하지만 펠퍼틴이 예상한 그대로 자신이 아닌 오비완을 보내자 아나킨의 불만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오비완은 아나킨에게 곧 최고의 제다이 마스터가 될 것이니 인내심을 가지라는 말을 남기고 유타파우로 향합니다. 오비완의 바람과 달리 아나킨은 연이어 파드메가 죽는 꿈을 꾸면서 불안이 가중됩니다. 급기야 제다이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며 그 이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한편 유타파우에 도착한 오비완은 그리버스 장군과 다시 한번 맞서게 되고 그가 시간을 버는 사이에 공화국의 클론 군대가 도착해 분리주의 세력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오비완은 모처럼 제다이 마스터로서의 실력을 발휘하며 그리버스 장군을 무찌릅니다. 물론 이번에도 약간의 운이 작용했지만요. 이 무렵에 아나킨은 펠퍼틴이 시스의 우두머리인 다스 시디어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듭되는 그의 회유를 뿌리치고 제다이 의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만
파드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유혹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메이스 윈두를 공격하면서 팔퍼틴을 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나킨은 본격적으로 시스의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팔퍼틴은 아나킨에게 다스베이더라는 새 이름을 주고 그를 자신의 수하로 이용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모든 제다이의 말살입니다. 순순히 명을 따른 아나킨은 아직 어린 제다이 영링마저 모조리 죽이면서 악의 화신이 됐음을 증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팔퍼틴은 클론 군대에도 오더 66, 즉 제다이 말살 명령을 하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피소드 2에서 두크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클론 군대를 공화국 수상의 직권 아래 둔 것도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은하계 곳곳의 클론 군대는 자신들의 지휘관으로 있는 제다이를 일제히 사살합니다. 유타파우에 있던 오비안과 카슈크에 있던 요다는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둘은 제다이 기사를 도우려는 베일 오르가나 의원과 합류하고 팔퍼틴이 제다이를 한자리에 집결시켜 죽이고자 보낸 비상신호를 교란하러 코로산트로 갑니다. 팔퍼틴은 의회를 소집해 제다이가 공화국을 배신했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더 굳건하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은하계 최초의 제국을 설립한다고 선포합니다. 코로산트에 온 오비아는 아나킨이 시스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파드메의 우주선에 숨어들어 무스타파 행성으로 향합니다. 팔퍼틴이 보낸 아나킨은 뒤탈이 없도록 무스타파에서 분리주의 세력과 드로이드 군대를 모두 없앴습니다. 무스타파에 도착한 파드메는 아나킨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파드메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오비완이 나타나자 파드메가 데려온 것으로 오해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오비완은 자신이 원하지 않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분노의 힘을 걷잡을 수 없게 된 아나킨도 사력을 다해 오비완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웁니다. 이것은 프리퀄 3부작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극적인 검투입니다. 같은 시각에 코로산트에선 마침내 최고의 제다이인 요다와 최고의 시스인 다스 시디어스의 대결도 벌어집니다. 요다는 다스 시디어스의 일격에 당하지만 이내 반격하며 그와 맞습니다. 양쪽에서 긴박하고 현란하게 벌어진 대결 중 오비완은 아나킨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성을 잃은 아나킨은 오비완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으니 포기하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다가 일격을 맞으며 비참한 꼴로 패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며 오비완은 비통한 심정에 빠지지만 아나킨은 그를 향한 저주만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기력이 쇠한 요다는 다스 시디어스와의 대결에서 그를 저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것은 요다에게 있어 천추의 한으로 남으며 데고바 행성에서의 은둔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드메는 아나킨이 예감했던 대로 쌍둥이를 출산하고 사망합니다. 루크와 레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각각 엘더란 행성의 베일 오르가나와 타투인 행성에 있는 아나킨의 이부 형제인 오웬에게 보내집니다. 아나킨은 용암에 타들어가며 죽은 줄 알았으나 제때 도착한 다스 시디어스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 진정한 다스베이더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다스베이더는 파드메가 자신의 분노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절규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나킨 시절에 받던 환영은 결국 자신이 시스가 되는 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아나킨이 제다이로서 인내하고 평정심을 유지했다면 파드메가 죽는 사태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비완은 타투인으로 가서 루크를 지켜보겠다고 말하는데 이때 요다는 콰이곤이 영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하며 오비완에게도 그것을 전수합니다. 이리하여 건설 중인 데스스타를 바라보는 다스 시디어스와 다스베이더, 그리고 각각 엘더란과 타투인으로 간 루크와 레아를 끝으로 프리퀄 3부작의 기나긴 여정을 마칩니다. 에피소드 3는 비로소 스타워즈다운 영화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리퀄 3부작의 핵심이 여기에 모두 담겼습니다. 사실상 에피소드 1과 2는 이 한 편을 위한 장황한 서론에 가까웠습니다. 프리퀄 3부작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을 얻지 못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각본이 부실했습니다. 공화국의 몰락과 제국의 형성, 그리고 아나킨의 타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융화시키지 못한 채 불필요할 정도로 길게 느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에피소드 1과 2는 두 가지 소재가 따로 놀다시피 하면서 흥미를 유발하지 못했으나 에피소드 3에 이르러 제국의 형상과 아나킨의 타락이 제대로 맞물리면서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기나긴 스타워즈 특집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부작은 욕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욕심이었네요. 힘들고 길었던 시간에 걸맞도록 여러분 모두가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욕심 같아선 10부작 정도로 만들고 싶지만 체력이 바닥나서 더는 무리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더 많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깨어난 포스를 볼 일만 남았네요. 며칠만 더 기다리시길 바라며 인사를 전하면서 스타워즈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Anakin,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Master. May the Force be with us all. May the Force be with you. Goodbye, old friend. May the Force be with you. And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us.